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겸 일타 강사 손코바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어때요? 드로잉부터 디자인까지 잘 수강하셨나요? 자, 요 정도까지 오셨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감각은 약간씩 올라오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쯤에서 이제 우리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션 움직임에 대한 독학법인 모션 독학서 애니메이션의 12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거 들어본 적이 있다! 손! 제가 지금까지 오프라인 수강생분들 한 4,500명을 만나 뵀었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의 원칙을 아시는 분이 5%도 안 됐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배우시게 되면은 굉장히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죠? 이제 우리 완성이 됐으면은 모션 그래픽이 뭐예요? 이미지에다가 숨을 불어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만들어 줘야겠죠. 애니메이션의 12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정확히 따지면은 모션 그래픽에 쓰기보다는 애니메이션, 디즈니 쪽에서 사용되는 그런 원칙, 즉 캐릭터에 많이 활용이 되는 방식이긴 합니다. 모션 그래픽에도 이게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됩니다. 사실 모션 그래픽 뿐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만드는 모든 것들엔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12개를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막 엄청나게 고난이도의 클래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고 알려드린 것들 위주로만 조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리듬, 두 번째는 아크, 세 번째 스쿼시 앤 스트레치, 그리고 세컨더리 액션과 이그제너레이션.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씩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법칙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모션이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괜찮으면 큰일 난 겁니다. 이 클래스를 듣길 너무 잘하신 거겠죠? 자, 이거 아니죠. 너무 그냥 평범하죠? 자, 여기에 그러면 제가 아까 첫 번째 법칙인 리듬을 넣으면, 리듬은 뭐예요? 강약, 중강약, 가속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어떠한 텐션, 쫄깃함을 뜻하는 겁니다. 어때요? 천천히 시작했다가 빨리 도착하는 약간 가속과 감속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실제 우리 현실에는요, 이렇게 가속과 감속이 항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리듬감을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크, 호라고 하죠. 약간 직선적인 움직임보단 이렇게 곡선의 움직임을 활용을 해서 넓은 공간을 쓰는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움직임 자체가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축, 팽창, 찌그러지고 펼쳐지는 쫄깃함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어때요? 이 동그라미가 지나갈 때 약간 찌그러졌다가 펼쳐졌다 하는 게 아주 미묘하게 보이니까 훨씬 더 뭔가 재미가 있게 느껴지죠. 약간 찰진 맛도 있고요. 이러한 아주 작은 멋들을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컨더리 액션. 자, 2차 동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메인 애니메이션에 더해져서 추가적으로 생성이 되는 동작. 그럼 만약에 제가 막 움직이면은, 지금은 제가 머리가 짧지만 머리가 막 찰랑거린다고 쳐봐요. 그럼 머리카락의 움직임도 세컨더리 액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컨더리 액션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좀 더 밀도, 그리고 화면에 완성도 자체를 채워주는 거겠죠. 자, 그럼 마지막 과장이란 뜻입니다. 지금까지 만든 모션을요, 우리가 너무 그냥 현실에 있는 것처럼 뻔하게 만들면 재미가 없겠죠. 약간 과장을 시켜서 더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고 임팩트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지금 프로세스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스텝별로 밟아 가시면은 모션의 밀도 자체가 높아지는 거고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예시를 보면은 어때요? 부딪힐 때 생기는 이런 이펙트, 이런 것들이 세컨더리 액션이죠. 뭔가 부딪힐 때 어떤 이펙트들이 생기면서 좀 더 이 화면 자체의 완성도를 높여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찌그러졌다 펼쳐지는 이런 스쿼시 앤 스트레치도 표현되어 있죠. 오른쪽에 있는 예시도 한번 볼까요? 자, 폭발 전에 긴장이 되면서 약간 뭔가 리듬, 타이밍이 쪼여지죠. 약간 이런 것들. 강약, 중강약을 분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좋을 그런 원칙이겠죠. 자, 또 예시를 볼까요? 자, 이런 것도 굉장히 리듬감이 쫄깃한 레퍼런스입니다. 어때요? 움직임이 딱 가속과 감속이 많이 들어간 그러한 쫀득한 애니메이션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제가 이제 온라인 클래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스탠드, 이런 애니메이션에 보이는, 사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추가적인 사전 동작, 예비 동작, 뭐 세컨더리 액션 설명드렸었죠. 이런 것들이 잘 포함이 된 애니메이션이겠죠. 지금 사실 제가 5개만 알려드렸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고 더 배우고 싶다면은 12가지를 다 배워보시는 것도 좋겠죠. 물론 지금 당장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것만 하셔도요, 매력적인 완성도 높은 모션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칙은 알려드렸으니까요. 그래도 모션 그래픽 만들 때 좀 덜 단조로워 보이는 그런 팁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릴 건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니까 도움이 되겠죠. 첫 번째는요. 불규칙성입니다. 움직임이요. 왼쪽 것처럼 동시에 일어나면 재미가 없어요. 항상 좀 더 차이를 줘서 다르게 애니메이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어때요? 풍성해 보이는 느낌이 들겠죠? 자, 두 번째는 멈추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션 그래픽은 잠깐이라도 멈추는 순간 약간 방송 사고 같은 느낌을 받아요. 실제로 방송국에서도 송출 자체가 잠깐이라도 멈추면 경위서를 쓰게 됩니다. 당연히 사고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션 그래픽도 늘 숨쉬게 만들어 줘야 돼서 아주 미묘한 커졌다 작아졌다 흔들렸다 이런 움직임을 꼭 넣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작은 차이인데요. 이런 걸 다 느껴요. 여러분들을 판단할 선배나 선임이나 팀장님들은요. 혹은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Z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 안에서 평면적인 모니터 안에서 작업을 하지만 깊이감이라는 게 느껴지게 만들어주면 어때요? 역시나 공간을 넓게 활용하기 때문에 이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입체감 있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Z축을 활용한 예시 표현해 주시면 훨씬 더 보기 좋겠죠? 자, 그 다음에는 매치 컷이라는 게 있습니다. 컷과 컷 사이가 전환이 될 때 속도를 일치시켜서 화면을 전환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몇 년 전부터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트랜지션을 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화면 전환 기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떤 막 이펙트를 쓰거나 플러그인을 쓰기보다는 이런 매치 컷 방식으로 컷이 전환될 때 속도가 빠르게 아주 빠른 속도로 전환이 되면은 이렇게 화면 전환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어때요? 쫀득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컷을 쪼개는 방식. 우리가 드라마를 찍을 때에도요. 어떤 배우가 멘트를 할 때 하나의 샷으로만 계속 멘트를 하면 어때요? 되게 지루해 보일 겁니다. 하지만 계속 바스트샷, 클로즈업 샷, 풀샷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지루하지 않게 보여주는 거겠죠. 모션 그래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2D를 배우건 3D를 배우건 이렇게 샷을 여러 개로 구성하면서 만들어주면 훨씬 더 매력적이게 느껴질 테고요. 여섯 번째, 사운드입니다. 제가 항상 어떤 오프라인 강의를 하거나 특강을 갈 때 모션 그래픽의 50%는 사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런 사운드의 비트에 맞게 움직임을 주는 게 그런 게 매력적인 모션 그래픽이겠죠. 그런데 이 사운드를 어떤 식으로 작업해야 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요. 백그라운드 뮤직, BGM을 먼저 찾은 다음에 작업을 하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이걸 못 찾게 되는 경우 가이드 음악을 먼저 그냥 대충 적당히 깔고요. 나중에 움직임에 맞게 편집을 합니다. 자, 지금 보여줄 건요. 제가 가이드로 배경음악을 먼저 깔아둔 상태인 겁니다. 어때요? 편집이 되지 않고 일단 분위기만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음악을 깔고 모션을 적당히 잡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완성이 됐어요. 이제 효과음을 넣어줍니다. 즉 사운드 이펙트죠. 어때요? 이렇게 효과음으로 영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 요리로 비유를 하면은 풍미가 살아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훨씬 더 이 공간을 채워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아까부터 자꾸 공간 얘기를 하는데 중요합니다. 무대를 쓰는 사람들도 공간을 중요시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 효과음까지 준비가 됐으면 이제 백그라운드 뮤직을 편집을 해서 영상도 그 타이밍에 맞게 조절을 해서 완성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영상이 완성되겠죠. 어때요? 확실하게 편집도 되고 그리고 효과음까지 들어가니까 정말 완성된 하나의 모션 그래픽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악을 가이드로 깔아둔 다음에 모션 작업 마무리하고 나서 편집하는 방식도 저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실무에 있을 때에도요. 물론 움직임 추가하고 디자인 잘하고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사운드에도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 놓치지 말고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모션감이 바뀐 여러 가지 예시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디자인 참견너 콘텐츠를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신청을 받은 디자인 어때요? 왼쪽 약간 바닷속이긴 한데 색깔도 많고 탁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움직임 자체도 약간 평범한 느낌이 살짝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해파리가 튀어나올 때는 좀 더 속도감이 있게 그리고 주변의 움직임도 조금 불규칙하게 표현을 해서 어때요? 풍부하고 훨씬 더 매력적이게 만들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런 애니메이션의 원칙 같은 것들, 팁 같은 것들을 여기에 다 적용시킨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 참견러로 신청을 받았던 것들인데 왼쪽에 있던 거 사실 나쁘지 않아요. 색깔도 잘 쓰셨고 아프리카라는 그런 분위기에 어울리지만 약간 아쉬워요. 좀 더 뭔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샷의 구성도 평범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어때요? 다양한 샷과 동물들, 이 공간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들어주면 확실하게 누가 봐도 실무에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모션 그래픽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나아진 게 느껴지죠. 여기에 동물에 떨어지는 이 선글라스, 이 모션도 뭐예요? 네, 세컨더리 액션이죠. 동물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생성되는 이러한 부가적인 움직임들. 그래서 사실 이 안에는 제가 설명드린 원칙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겠죠.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 클래스를 들은 이후로 어떤 모션 그래픽이나 영상을 보잖아요. 보일 겁니다. 여기엔 이 원칙이 들어갔네? 여기는 컬러를 이렇게 썼네? 이거 존코바가 얘기했던 거잖아. 정말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런 애니메이션의 원칙과 몇 가지 팁들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지금 이건요, 배워가는 단계에서 정말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사실 배울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저와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그런 애니메이션의 원칙 같은 것들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존코바였습니다.